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을들의 당나귀기 국미애 선생님 편 2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격려단절 여성을 위해 이제 정부가 뭘 해왔는지, 그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거를 이제 찾아보거나 그러니까 다운표적 혜택이라면 혜택? 이제 그거를 받을 생각들을 이제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 정권 때 주부들을 위한 단시간 근로 일자리 확충 정도?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거잖아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네네네. 퍼플 잡이라고 그때 네, 했었어요, 퍼플잡. 여성부가.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치면 보라색이라면.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저는 정말 보라색이 갑자기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원래 보라색이 여성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균형이래. 맞아.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단시간 근로 일자리 확충 이런 정책이 아니, 거기에 몰빵을 아까 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왕왕 그런 것들이 얘기되니까.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건 4대 보험이 되고 실제로 연구할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일자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둘째가 나면, 되게 우울했던 이유가 경력단절 때, 그러니까 또 나가야 될까봐 지금 연구단에서. 그래서 출산휴가도 안 쓰고, 뭐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연구자니까 육아휴직은 이제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안 쓰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애를 8월에 나니까 9월부터 바로 강의를 또 하려고 그랬었죠. 이제 첫째 때처럼. 그런데 지금은,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요.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잘리면 나와서 실업급여 받고. 네. 그 와중에. 해고투쟁해야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다른 루트를 찾을 생각들을 하고, 이제 연구는 연구대로 제 연구니까 하면 되고요. 아무튼 여성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안정적인 그 출산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이고, 근데 그거를 쓰면서도 자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사실 그걸 쓰면서 연구를 할 생각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빨리 내 거를 뭐를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애 낳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사실. 내가 30년을 그렇게. 근데 그리고 이제 야근과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직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제 연구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삶을 해낼 수 있는 직장인 거죠. 저는 쭉 들으면서, 그리고 막 선생님이 쓰신 논문도 살펴보고 제 경험까지 이렇게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지금 현 사회가 인식하는 여성의 그 노동생애라는 건 잡정너다. 그래서 여성은 취업하면 결혼하고 임신 출산해서 애 키우느라 이제 노동시장 이탈했다가 얘가 좀 크고 나면 재취업해. 이렇게 정형화된 상태로 짜져 있다라고 느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 여성들의 현실은 어떨까,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이 된다고 봤는데, 하나는 미래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되거나, 하나는 이제 위와 같은 노동생애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걸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노동생애 주기를 계속 그 경력단절 여성이란 루트 안으로 몰아넣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후자는 정말 지금 현재 청년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냐면, 채용 성차별로 인해서 면접 자리에서 결남출, 결혼 언제 할 거냐, 애 낳을 거냐, 남자친구 있냐, 막 이런 질문을 이제 질문이랍시고 받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질문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차별로 인해서 애초에 고용조차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흔히 계속해서 말해왔던 경력이라는 걸 또 쌓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채용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이 당장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자본이나 뭔가 이런 학력이나 이런 게 없는 여성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성의 노동으로 여겨지는 것들, 뭐 서비스직 같은 것들로 많이 빠지게 될 거고, 대부분 이런 직종들은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을 받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경력으로 취급받아서 또 사회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청년 여성들은 이런 경력단절 여성만 지원하고 있는 이 제도 안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들에 대한 뭔가 실질적인 고민이 없는 이런 제도, 사회라기보다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답답함, 고민이 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딴 얘기인데 네. 제가 요새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새는 막 다이어트나 이런 데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으니까 막 20대 때부터 요가 강사가 되려고 하시는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부터 막 요가를 해서 그렇게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 낳고 키우다가 요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요가를 잘하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가 선생님들도 여성들이 대다수인데 요가 원장이나 요가원 원장이나 아니면 그 되게 유명한 뭐 네. 강사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남성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뭔가 생계 부양을 위한 일이고 되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고 하니까 똑같이 요가를 해도 되게 경력의 끊김도 없고 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남성들은 요가원도 차릴 수 있고, 또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유명한 선생님이 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네, 잠깐 딴 얘기였고. 저는 이제 비혼 여성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30대, 40대 여성은 이 나라 노동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아예 이제 제외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비혼 여성들도 경력이 단절될 수 있잖아요. 뭐,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 안 맞아서, 아니면은 뭐, 인생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서 다른 일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새는 이제 가족 중에 비혼 여성이 있으면 부모가 아플 때 부모 간병이 비혼 여성에게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와 비혼화가 만난 사회 뭐 이런 체계의 부재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부모를 돌보느라고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절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선 나이가 많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경력 단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판단도 지나치게 단선적이고요.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딱 결혼, 임신, 출산, 가사 등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통계청에서 매년 그 지역별 고용조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경력 단절 여성 부가조사 뭐 이런 항목 결과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결혼 때문에 그만둔 여성이 3%가 늘었다. 혹은 임신 출산 때문에 그만둔 여성이 2%가 줄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발표되는 이유가 바로 이 통계청에서 하는 이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54세의 기혼 여성 중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고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여성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이라고 정의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지에 보면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다든지 혹은 이 연령이 아니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외예요. 패스. 건너뛰게 되어 있어요. 조사지 자체가. 그래서 방금 이제 나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혼 여성들의 어떤 노동 단절, 고용 단절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주목할 통계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성 혹은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얘기도 하지만 저도 주변에 보면 그 여성들이 가족, 엄마, 아빠 아플 때 가서 다 간병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돌봄을 사회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보면 결혼 안 한, 돌볼 자녀 없는, 건사할 남편 없는 그런 딸들이 가서 다 하고 있고 뭐 언니가 아파도 딸들이 가서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 여성들이 직장을 얼마나 그만두고 있나, 왜 그만두고 있나 그런 것 자체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레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게
여성은 정책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 아니면 청년 여성 인재가 되어야 해요. 그냥 진짜. 여성 노동자, 맞네. 그냥 평등하게 일하고 싶은 여성 노동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듭시다 우리가. 네네네. 근데 이게 문제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질문을 바꾸니까 다른 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죠. 맞아요. 네.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서론.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보기에 그것만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 선생님은 보기를 다르게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만뒀냐라고 물어보면서 옵션을 좀 다르게 준 거죠. 기존 연구랑.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2014년도에 저희 재단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경력단절 여성 조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깨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얇지만 제가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 통념, 그 연구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여기서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 그만뒀는지를 가지고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개인 가족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가 70%가 넘게 나와요. 연령 무관해요. 혼인 상태 무관해요. 그냥 여성은 개인 가족적 이유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가족적 이유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성들이 사실 아까 여러 선생님들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가족 돌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진단이냐. 정말 많은 여성들의 경험이 그것으로 진단이 되어도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해도 괜찮은 거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질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개인 가족적 이유로 그만뒀다는 비율이 70%가 넘어버리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성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 그만두더라. 직업의식 낮더라. 결국 이래서 고용주가 기피하는 거지 고용주의 문제가 아니다. 여자들이 잘하면 왜 고용주가 기피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근거로 이런 통계가 활용되는 게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이 현실 또한 여성들의 현실이지만 너무 부분적인 현실이 여성들의 경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존 통념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가 지속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희 재단에서 2014년도에 서울시 비취업 여성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옵션을 다르게 준 거예요. 보기를 다르게 줬더니 노동 조건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삼중님도 지적하셨듯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이 방식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주고 이 안에서 혹시 너의 경험에 가장 부합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노동 조건과 노동 환경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뭐 육아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나오지만 가장 높게 나온 건 알고 보니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그만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그 조사를 하고 2017년도에는 이제 또 한 번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약간 여성의 어떤 조건들을 좀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된 여성은 과거에 내가 왜 그만뒀지? 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대답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게 가장 그럴듯하거든요. 맞아, 나 그때 결혼했지. 생계부양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회고 조사라고 하는데 오래 전의 기억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험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제 정확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지 5년 미만인 여성으로 저희가 자르고 그리고 우리가 경력단절 하면 30, 40대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럼 연령도 한번 30, 40대로 자르고 그 구간에 있는 여성들이 그럼 도대체 왜 그만둔 거야? 라고 해서 2차 조사의 성격을 갖는 조사를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노동 조건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모든 변수에서 뭐 연령, 혼인 상태, 뭐 학력, 뭐 자녀 여부. 다만 딱 하나 가족 돌봄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이제 이 경력 단절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 돌봄 때문에 그만둔 여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 단절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성들의 경험을 우리가 양적 조사를 할 때 사실 통계 조사라는 게 설문조사라는 게 1번부터 100번까지 옵션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조사 문항을 만드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문항들을 배치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관점이 요구되는가의 문제인데 기존 조사들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여성들을 특정한 통념 안에 가두는 방식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양적 조사 이외에도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경험 연구를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 제가 해봤을 때도 사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뒤에 가면 결국은 권고사직이 있었다든지 혹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누구든 나가야 했었다든지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일을 주면서 마치 자기 보고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자기가 읽혔다든지 혹은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알고 보니 야근이 너무 많았던 그래서 건강을 해쳤던 그렇다던가 혹은 우리 직장에 나는 계속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오래 다닌 언니들이 없어. 아, 이 직장이 내가 오래 다닐 만한 직장인가라고 하면서 다른 직장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롤모델도 없고 자기의 이 노동이 격려받지도 못하고 승진 사다리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경험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단선적으로 만났을 때는 저 경력단절 여성이에요. 제가 애가 몇 살이고 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면에 굉장히 다양한 본인의 직장 상황들이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데 작동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침 그때 뭐가 있었고 마침 그때 뭐가 있었는데 물어볼 때 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만 물어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어떤 옵션을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다 보니까 계속 이 경력 단절의 원인이라는 게 계속 결혼, 그리고 결혼, 육아, 출산 이런 식으로만 짜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조사해보시니까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제 노동시장에서 잘 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 그러니까 즉 노동시장의 성차별 같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읽히네요. 네. 연구 결과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서울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계약 만료예요. 계약 만료고 2위가 결혼, 임신, 출산, 퇴사, 관행.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 악화, 구조 조정.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근로 조건.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왔고 그 답으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리고 제도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가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없이 과대대표 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성차별의 문제들을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해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문항에 대답을 하라 그러면 제가 내년 1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에요. 근데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3개월을 쓰고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연구 업적들을 쌓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페이퍼량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그걸 못 채우면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저는 그냥 나갈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문항에 대답하라 그러면 1번이에요. 계약 만료. 그렇죠. 계약 만료. 네. 그래서 결국 출산을 앞둔 제가 정규직이었다면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아니라 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했던 그 여성들도 아마 그런 노동시장에 성차별이 없었다면 하던 일을 계속 하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경력 단절이 아니라 고용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성차별들이 모여서 결국엔 여성들이 노동을 지속하는 걸 방해하고 있고, 이 여성노동자회 안에서는 2015년도에 수원여성노동자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다양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된 원인을 단순하게 임신, 출산, 육아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육교사, 간호사 등 여성 직종들이 나이 들어서 일하기 힘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직장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기시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오늘 방송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재작년, 그러니까 시즌 3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했던 방송과 사실 싱크로율이 되게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날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날 때마다 경력 단절이 아니라 고용 단절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반응이 이렇게 연호회에서는 같이 이 목소리를 외쳐주시지만 좀 상반된 반응을 겪게 돼요. 특히 이제 연구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제가 받는 어떤 반응은 뭐냐면 왜 그만뒀냐 가지고 왜 자꾸 물고 늘어지냐. 그러니까 이미 그만둔 여성들을 다시 진입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정책 개발을 더 잘 해야지. 왜 그만뒀냐 가지고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아니 왜 그만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녀를 들어오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그녀를 붙잡죠. 그를. 화내시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만두는지 정확히 알아야 안 그만두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미 그만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도대체 우리가 정확하게 물어본 적이 있냐, 정확하게 따져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연구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와 다른 여성들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경력 단절이라고 했을 때 그 결혼한 여자들 얘기 아니에요? 라고 했던 비혼 여성들이나 혹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그만두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만뒀던 여성들이 자기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스스로 개념화하지 않았던 그 여성들이 고용 단절이라는 개념을 들면 거기에는 내가 해당한다. 그럼 나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나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한 여성들이 바로 이런 개념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굉장히 이제 반색을 하시면서 나도 그럼 대상이 되겠네라고 이제 반가워해 주시는 그런 반응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원래 새로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도 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이가 살짝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요즘이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요즘이 좀 그렇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노동자회에서 계속 꾸준히 정말 고집스럽게 이 얘기를 계속 해오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가 만들어진 어떤 틈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틈이 생겼고 또 이제 뭐 굉장히 어떤 그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것들을 노력해 오신 선생님들과 뭐 저도 일부 아주 일부 일조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이제 여성 노동자회가 성평등 노동이라고 이제 내것이면서 또 한 번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여성을 계속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전제하면서 별도의 경로로 자꾸 지원해주게 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그야말로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어도 청년 여성 인재가 아니어도 그냥 여성 노동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어떤 좀 기반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성별임금 격차가 다양한 원인의 합으로서의 결과인 것처럼 고용단절이라고 하는 결과는 결과로부터 또 시작되는 얘기예요. 프레임은 넓혀놨지만 결국 이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이제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선생님은 이제 고용단절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서.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면 그 짐을 덜게 해줘야지라고 정책이 생산되는 이 고리에서 우리가 뭘 질문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순위가 뭐냐. 고용단절이라는 걸 가시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 그 현상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려면 차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가시화시켜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은 여성들의 현실을 고용단절이라는 개념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과 육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력단절 프레임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정책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이건 결국 뭐냐면 여성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여성들을 그 애로사항에 놓이게 하는 조건과 환경은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면 개념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여성 노동자의 그 페미노동 캠프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통계라는 건 사실은 시계열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분석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문항을 못 바꾼대요. 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네. 아니, 이제라도 문제를 알았으면 그렇죠. 이제부터 바꿔서 맞아. 시계열로 싸우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왜 2008년부터 시작한 조사기 때문에 그 시계열 자료를 이렇게 그걸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 해라도 빨리 수정해야죠. 빨리. 네. 그러니까는 정말 전에. 정확하게 처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데 지금의 그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 여성의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그만둔 여성으로 한 조사를 가지고 매년 경력단절 여성 실태를 발표하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저는 그래서 조사 설계가 굉장히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투트랙으로 하든지 기존 걸로도 하고 새로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 축적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쪽에서는 2008년부터 그걸 쭉 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옵션을 그러니까 옵션의 폭을 넓혀서 조사를 좀 하고 그러면 사실 여성들의 현실이 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는 어떤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만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이 굉장히 부분적인 현실밖에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제약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야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 이건 굉장히 부분적인 현실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 끊으시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린 신규, 이 창출을 계속 강조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낳았나 이것도 좀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슨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시간제 여성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30, 40대 비중은 줄어들고 50대 이상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비해서 2017년에 50대 이상의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19.7%에서 46%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 선택지 일자리는 뭐였어요? 초기 양육하는 여성들이 그죠 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건데 어디서 늘어나니? 50대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4월 달인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여성이 71.5%고 남성이 28.5%다. 13년 만에 3.4배가 증가했다. 막 이런 타이틀을 달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증가한 배경으로 뭐가 나오냐면 일가정 양립 욕구가 높아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높아져 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45%가 65세 이상이에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와 다르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진단이 지금 만나고 맞아. 있지 않은데 하나의 기사 안에 굉장히 이쁘게 얹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꾸 찾아내서 지적하고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을까요? 그랬겠죠? 아니면 기자가 오바해서 해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늘었어? 그럼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가 늘었으면 일가정 양립 욕구를 정책이 뒷받침해 준 거야. 이런 방식의. 그런데 사실 초단시간 노동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말하는 거고 그럼 월 60시간 미만의 노동인 거고 그럼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물론 본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본인의 선호 때문에 그 짧은 시간만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욕구 때문이래. 그런데 65세 이상이 45%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기사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우리 여성들의 노동을 어떤 용어로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적 자본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성의 인적 자본 개발, 인적 자원 개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말을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떤 여성들에게는 본인의 인적 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노동을 인적 자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수렴시키는 것이 과연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직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올해가 ILO 그 100주년 기념이어서 여기저기서 토론회가 좀 많이 열리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국제학술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알랭 슈피우 교수가 이제 관련해서 발제를 하시면서
인적 자본 개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노예 소유주의 회계 장부에서 자산 가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이제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경제 기구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니네 알고 쓰는 거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래서 참 우리가 여성들이 정책적으로 나를 지원해라고 요구할 때 나의 노동을 어떤 용어로 설명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숙련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요양보호사 관련한 연구를 이제 서울시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노동은 비숙련이잖아요. 그 노동은 저숙련이잖아요라고 어떤 거름 장치도 없이 얘기하는 이제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왜 비숙련이고 저숙련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숙련을 얘기할 때의 그 개념과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 이 대인 서비스라고 하는 이 노동에서의 숙련의 개념이 같지 않을 텐데 우리는 기존의 소위 말하는 제조업 중심의 숙련 개념을 두고 이거는 이러니까 숙련, 이거는 이러니까 안 숙련. 특히 그런 돌봄을 하는 과정에서 발휘돼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여성성이지 그건 어떤 훈련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노동도 숙련이야라고 주장하는 게 적절할지 숙련 개념을 바꿔야 되거든? 이라고 주장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요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노동을 말할 때 어떤 용어, 어떤 자장 안에서 얘기를 해야 더 정확하게 현실을 말할 수 있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저 말씀 들으면서 그냥 남성들이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톤으로만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의 노동을 항상 이제 특수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거기서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들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찌됐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잖아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랑 같이.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이 루틴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 제기였던 거고. 근데 굉장히 다양성의 인정의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문제를 문제로 지목하는 거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고용단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여기부터 시작해서 차별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 가스 검침원 하시는 여자분들이 이제 갔을 때 그 집안에 있던 그 분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혹은 성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2인 1조로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어렵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는데 이제 이 뭐죠 이거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어떤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침 시간은 고작 3분이다. 그래서 2인 1조는 어렵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 노동이거든요. 네. 가스 검침 제때 그렇죠. 안 하고 잘못되면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볼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안전에 관련된 노동인데 가스 검침 시간이 고작 1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할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타인의 노동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필요한가 좀 그런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건 저는 이게 생물학적 성별의 문제로 환원하고 싶진 않지만 그 정부 관계자가 또 여성 공무원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루하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사실 모두 다 내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출근할 때 전철을 운전해 주시는 기사도 계시고 식당 가면 음식 조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 나의 하루하루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어떤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 너무 슬프고 비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용단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저는 여성들이 어떤 본인의 이 경제활동이라고 대표되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력 강화와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과 만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선생님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 뵈면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것 같은 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반갑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마치기 전에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인가요? 이것도 인생의 역설이야 진짜. 네, 우리 써니가 이제 산 달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세요? 앉아 계셔서 몰랐네. 지금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7월과 8월은 이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8월 1일에 출산 예정일이어서요. 순산하고 순산의 기운을 몰아서 얼른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근데 이게 출산휴가 기간에 오시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때 봐서. 네네. 몸을 추스리시고. 네. 그리고 순풍. 네, 제발 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아프지 않게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 덜 아프고. 저는 황홀한 출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황홀한 출산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아요. 쾌감 출산.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클리토리스를 나오면서 건드리면 쾌감 출산이 되는 거래요. 진짜요? 네네. 산도가 비슷하니까요. 나오는 데가 똑같으니까. 처음 들었어요.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나가나요, 방송에? 나가죠.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출산 방송을 한번. 네네. 그래요. 쾌감 출산. 네. 꼭 쾌감을 느끼며 출산을 화이팅. 하시기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말 마칠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